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현입니다. 오늘의 모닝 브리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다우존스 차트를 먼저 보게 된다면 미장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으로 우리처럼 추세가 하방인 조정이 아닙니다. 올라가는 중에 기본적인 주 추세는 유지가 되면서 나오는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서 전략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도 이제 보게 되면은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점으로 올리고 있는 이 추이는 비슷합니다. 이 추세를 깨면서 나오는 조정이 아니고 이 기본적 추세는 유지하면서 나오는 조정입니다. 물론 간밤에 1.5% 하락 소식이 들리긴 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이제 우리처럼 우리는 지금 막 내려가고 있잖아요. 한국 차트 잠깐 보시면요. 지금 이런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미장은 사실 멀리서 보면 저점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그 와중에 나오는 이 캔들들 하나씩의 조정이라면 한국은 이 저점 올리는 추이가 깨진 지 오래입니다. 이건 코스닥 차트였고요. 코스피도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네, 많이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그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간밤에 미장이 조정 소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장도 이제 조정 출발을 예상을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나 어, 나중에 이제 회복 파동이 나올 때 미국과 한국은 상당히 다른 모양새, 다른 결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반등을 하다가 만다든지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얼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미친 듯이 반등을 하더니 없던 일이 되어버렸죠.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네, 참고해 주시고요. 미장은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장은 사실 간밤에 하락이 나왔다 한들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걱정하는 건 약간 시기상조이네요. 네, 추세가 깨진 건 아니니까. 여전히 뭐 눌림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해 보시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한국은 이야기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당장 코스피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 전에 엔캐리 사태가 터졌을 때 이런 식의 어떤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이게 폭락이 나왔었고 이 폭락의 어떤 그 상단 부분, 왜냐면 여기서 수직 낙하를 해버렸으니까 여기서 여기 땅하고 3일 만에 여기까지 갔잖아요. 수직 낙하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대부분의 개미들은 하다가 물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요 라인쯤에 물려 있단 말이에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가 이 동글뱅이 친 부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막히죠. 그러니까 가다가 또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걸 뚫지 못한 상황에서 또 악재가 터진 겁니다. 그게 이제 현재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은 추세가 붕괴되지 않는 악재지만 한국은 이미 추세가 붕괴된 상태에서 등장한 악재.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이걸 뚫어야 되는데 뚫지 못한 상황에서 등장한 악재.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 삼성전자 저점갱시, 그죠? SK하이닉스 다 추세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얘들도 지금 못 넘은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증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조정을 받으면 한국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 쉽진 않아요. 올라가는 날도 물론 있습니다. 쉽지 않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3분의 1 차지하고 있는데 뭐 반도체 재료나 장비나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밑에 하위단에 가지고 있는 그룹 계열사들까지 합치게 되면은 사실 증시 영향력은 35에서 40%는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얘네가 1% 빠지면은 한국은 0.4% 빠집니다. 얘네가 10% 빠지면은 한국 지수는 4%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발목 잡고 있으면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발목을 잡고 있죠. 그래서 솔직히 탁 가는 거 말해서 한국 증시가 좋아지려면 얘네가 발목 잡고 있는 그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들의 지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그림이 좀 해소가 되고, 네, 우리나라 추세 좀 좋아지고 이래 가는 거고요. 그 전에는 계속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리잖아요. 딱 보고 저 텔레그램에 다 이야기해드리죠. 딱 보고 오늘은 전광호약입니다. 오늘은 오전 매매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저께도 얘기했잖아요. 별로 기대하지 마시라고.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오늘 별로 기대하지 마시라고. 보수적 대응하시라고. 그 아침마다 사실 새벽까지 올려드리죠. 주요 뉴스 올려드리고 간밤에 어떻게 마감되는지 올려드리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뉴스 알려드리고 이게 전략 공유해드리죠. 이거 이따가도 얘기할 건데 이런 전략들도 다 공유해드리고 뉴스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못 판단하실까봐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씩 담아서 공유해드리고 그죠? 네, 그리고 아침 되면은 아침에 오늘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전에 코멘트 다 드렸습니다. 징검다리 장세고 바로 비트가 없는 월요일이고 급할 거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월요일날 오후에 더 빠져서 끝났죠. 그러니까 오전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날은요 굳이 하지 마세요. 네, 안 하셔도 되는 날입니다. 자, 일단은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정들은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공유를 매일 해드리고 있죠. 네, 공유해드리고 있고, 월요일은 이제 끝났고, 어제가 이제 국군의 날로 휴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는 국경절이 시작이 되었죠. 네, 시작이 되었고,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딱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이슈상 기대해볼 만한 게 이제 방산주죠. 이스라엘 때문에 방산주고, 휴장에 들어갔다는 소식, 이게 연휴에 들어갔죠. 네, 뭐 주식인 입장에서 휴장이지만 연휴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이 연휴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어마어마한 중국인들이 한국의 관광객으로 방문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고요. 매년 생기는 기대감입니다. 매년요. 코로나 때 빼고. 네, 매년 생기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한 번씩 화장품이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GKL 같은 카지노가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예, 뭐 한국 여행사 한 번씩 반등하기도 했었으니까 뭐 이 정도는 일단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이죠 2일날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제 정책 토론회가 오전에 있는데 이게 이제 끝발이 좀 갔죠. 예, 주식 입장에서는 주식이 이제 반응이 그렇게 뭐 재밌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정이 있구나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상장사 중에도 이제 농기계 주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근데 이 농기자재 보도 자료가 오늘 나온다고 하는데 임팩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오늘 KBT 중소기업 차단사 기사 나오는데 역시나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 중심의 기사일 거라 요런 기사가 오늘 나올 예정이지만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걸 보시는 게 맞죠. 제가 계속 이야기해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구글 지도표 드리고 강의한 게 지난주부터거든요. 네,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해드렸죠. 이런 사태 터질 거라고. 그리고 제가 똑같은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도 한번 볼까요, 구글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뭐 지난주 마지막 방송에서는 이제 타임라인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지도 잘 보이실까요? 자, 보시면 현재 여기 이스라엘이 있죠. 네, 요쯤에 가자지구가 있죠. 레바논 여기 있죠. 네, 지금 여기가 지금 폭격을 받고 있잖아요. 레바논이 여기 헤즈볼라가 그리고 이란 여기 있죠. 네, 이란 여기 있죠. 보시면은 아랍에미리트, 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난주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K방산 단골들입니다. 네, K방산 단골들. 이번에 헤즈볼라 수장 어떻게 죽었습니까? 네, 전투기 떼어갖고 벙커버스터 폭격했잖아요. 네, 폭격해갖고 이 2m짜리 콘크리트 아래서 회의하고 있는 헤즈볼라 수장이 폭살로 죽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무장단 단체들 있죠. 뭐 하마스, 헤즈볼라. 걔네들은 공군이 없어요. 공군이 없습니다. 걔네들은 공군이라는 게 없어요. 전투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에서도 한국의 이제 수리온 헬기죠. 네, 헬기 도입하려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사우디도 아랍도 마찬가지죠.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태가 터졌죠. 네, 터졌기 때문에 K방산 수출 또 이야기 또 나옵니다. 심지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방산 전시회가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근데 이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에 동시에 방사청에서 주관하는 수출 상담회가 개최돼요.
별개의 장소에서 개최되거든요. 별건입니다. 그런데 어제가 국군의 날이라 갖고 우리나라 이제 군대 어떤 신무기들 네 어제 막 되거나 뭐 합무하면서 제가 나왔고 이번에 이제 헤즈볼라 수장을 죽인 벙커버스터보다 더 강력한 혐오 이러면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네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 무기들을 자랑하는 시간이었죠 사실 국군의 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오늘 방산전시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가들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뭐 폴란드, 뭐 이런 국가들, 예, 걔네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그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해요. 근데 전 이것조차도 텔레그램에 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다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볼까요? 이게 지난주가 죄송해요. 어제네. 그저께네. 그저께 월요일날. 하루 쉬고 왔더니 하루 휴일이 있었더니 또 헷갈리네요. 자, 그저께 다 얘기 드렸죠. 며칠 전 기사인데 내일 모레부터 진행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고 해외 VIP가 역대 최다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국군의 날 이후 그게 오늘이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다 이야기 드렸죠. 그죠? 오늘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위 일정과 동시에 네, 코다스도 2일부터 개최합니다. 역시나 역대 최대 규모. 그쵸? 이 일정들만 보더라도 국군의 날에서 우리나라 군부대 군무기 자랑. 국방력 세계 5위 안에 드는 우리나라. 네, 그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무기. 그걸 어제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최대 규모의 방산. 최다 규모의 참석.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란이 미사일 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중동부랑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사실 가성비 수주 대명사인 국가입니다. 가성비 이 빈틈을 정말 잘 찾아가는 국가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체코 원전만 하더라도 프랑스 원전의 한 60% 정도 가격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원전이. K방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유럽의 유명한 방산기업, 뭐 유로파이터라든지 미국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기업들보다 거의 한 7, 80% 수준의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뭐 저렴한 건 60% 가격이 있고요. 뭐 헬기가 됐건 전투기가 됐건 전차가 되었건. 근데 그러면서 기술력이 좋아요. 그러면서 납기를 잘해요. 이 중국에 발주넣은 업체들은요. 납기를 안 지키니까 짜증나 죽겠대요. 납기를 잘해요. 납기를 잘 지켜요. 겁나 빨라요. 뭐 해달라 그러면 뚝딱뚝딱 만들어갖고 딱 납게 합니다. AS 겁나 잘해줍니다. 우리나라 직원들이 현재 다 파견돼 있어. 폴란드에 가 있고요. 필리핀에 가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월요일날 그 필리핀에 이제 직원 파견해갖고 저쪽 아무튼 기사 많이 났었죠. 네, 뭐 200억짜리인가요? 뭐 수주 약간 했다고. AS 겁나 잘해주고요. 금융지원도 잘해줍니다. 거기다가 친미 국가죠. 네. 미국과 이제 상당히 이제 우방국이기 때문에 항공 무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게 없죠. 중국은 항공 무기 도입 못 하겠죠. 북한도 못 하겠죠. 러시아도 못 하겠죠. 근데 얘네는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머리 위로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오늘 탄도미사일 200발을 이스라엘에 쐈습니다. 머리 위로 지나다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부랴부랴 얼마 전에도 그 LIG 넥스원의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 거 아닙니까? 3조 원짜리.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당장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데 이런 미친 납기 일정을 지키면서 가격도 좋고 재정 부담도 없으면서 엄청난 금융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산업체 어디 있지? 보면 한국밖에 없어요. 제가 이 얘기 왜냐면 저 지난주에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타임라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게 단편적으로 지금에 나오는 이 뉴스들만 보지 마시고요. 타임라인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잘 생각해 보면요. 지난해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사실상 국민들을 유린했잖아요. 한 1000명 정도를 죽이고 한 200명 정도 인질로 데려가는 그런 이제 상황을 펼쳤는데 이미 이 상황들을 설마 하긴 했습니다만 이전에 이제 뭐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여기 접경 지역에 정예 부대들을 배치하면서 뭐 설마 이스라엘이 넘어올까 이제 했었는데 결국
넘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타임라인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이란 대통령도 헬기 사고사라고는 하지만 진실은 모르죠. 사고사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금 여기 수장들 다 죽었습니다. 여기 이끄는 지도자들이라고 할까요? 다 죽었습니다. 싹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지상전을 한 해 만에 휴전했네 만에 뉴스가 나오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이 정예부대를 이미 2주 전부터 이 레바논 접경 지역에 배치했다. 삐삐 테러 이거 하루 이틀만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3,000명이 죽었다. 지금 지상전 가능성 높다. 이게 지난주 이야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당장 꺼지기 힘들어요. 바이든 임기 막판인데 이거 어떻게 꺼집니까? 바이든이 뭐라고 하는 게 지금 먹힐 리가 없죠. 먹히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기사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두 개의 전쟁 불사, 임기 막판 바이든 독수무책. 방법 없습니다, 이거. 방법 없습니다. 몰라요. 바이든이 대선 후보 자격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뉴스를 볼 때는요, 되게 단편적으로 딱 그 내용만 보시면 안 되고 앞에 있었던 뉴스들 같은 거 좀 기억해 주시면서 머릿속에도 이 타임라인들을 저장하면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뭐, 이 외에 이제 북한이 풍선 날리는 소식이 오늘도 들려오는데, 지금 들려오죠? 네, 들려오는데, 그건 뭐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쪽에서는 지금 미사일 이야기 나오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해야 된다 이야기 나오고, 이 판에 우리는 풍선 전쟁하고 있고, 스피커 전쟁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다시 이제 유럽 쪽 넘어가게 되면은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있고요. 벨라루스가 있고요. 뭐 얘네들은 뭐 헬맹이니까 우크라이나 있죠. 그 인접국도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한국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는 겁니다. 얘네들 지금 난리 난 거예요. 똥줄이 타죠. 근데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뭔가 조금 이제 좀 지리해졌죠. 상황에 엄청난 반전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중동은 이야기가 다르죠. 간밤에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네,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고 미사일이 오가고 있고 핵시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이란이 키운 사실 이란의 아들격인 무장단체인데 걔네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의 친미 대통령이 들어섰지만 지금 방법이 없죠. 핵 협상 하겠다 하는 그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방법이 없죠. 그냥 바로 미사일을 퍼붓고 나서도 이제 쫄리니까 쫄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이터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죠. 이건 방금 전에 나온 거죠.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추가적으로 공격 안 하면 우리는 더 공격 안 하겠다. 200발 쏘고 나서. 근데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잖아요. 지난번에 했던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도 이란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데미지 1도 안 받았고 이번에도 이란이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은 데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망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보여주기식 공격인 것 같아요.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뭔가가 일어난다면 아마 이란도 추가적인 미국의 제재라든지 핵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풀어나가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은 이런저런 뉴스가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외의 뉴스들은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하루죠. 사실 투자자들은 지금 여기 지금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하루이기 때문에 마침 그때 국군의 날과 K방산 전시회가 잡혀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휴장이죠. 내일도 휴장이기 때문에 한국은 일단 좀 보수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은 빠졌고요. 미국은 하락을 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모멘텀이 없어요. 그나마 미국이 10% 오르면 한국이 2, 3% 오르는 격인데 미국이 하락을 했으니 올라갈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앞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전 세계 증시가 급락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충돌이 또 발생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바이든은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딱히 없는 하루예요. 누가 올려 삽니까? 내일 휴장인데. 누가 올려 삽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올려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올라가기 당연히 힘들 것이고요. 다만 그 중에 주목할 게 있다면 당연히 K방산. 네, K방산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해서 뭐 많죠.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이제 다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방산에 전시하고 이거 그 홍보 시간입니다. 약간 박람회 같은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베이비페어 이런 거 가보셨을 건데 거기 업체들 그 무기 구경시켜 주려고 참여하는 거 아니잖아요. 팔라고 참여하는 거지. 예, 그리고 이 결정권이 있는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그리고 방사청이 주관하는 수출 상담회도 있어요. 참고로 방사청은요, 우리나라 군무기 개발에 사실상 다 개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참고해 주시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제 수출이죠. 네, 수출을 주관하는 네, 부서이고요. 결국에는 네, 제대로 지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기대를 해볼 만한 섹터가 있다면 방산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을 비롯해서 중국 국경절 기대감 가질 만한 네, 섹터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뭐 카지노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대항고래 이거는 제가 뭐 약간 기대밖에여서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고 지수가 안 좋을 때 지수 방어주로 등장했었던 종목군이 있죠. 네, 제약 보셔야 됩니다. 월요일에도 제약주는 지수 방어주였습니다. 네, 제약 보셔야 되겠고 가장 최근에 강했던 거 뭐가 있습니까? 네, 가장 최근에 강했던 거 2차전지 강했죠? 2차전지가 최근에 가기 때문에 최근에 올랐던 기업이 투자자들의 각인이 되어 있고 그 최근 기업 때문에 오늘 장중에 시장이 저점을 찍으면 먼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2차전지. 장중에 내가 오늘 저점에 뭘 사보겠다 라고 한다면 한번 보실 만한 섹터이고요. 제약은 오전에 일찍이 네, 저점을 먼저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되겠고 방사는 오늘 하락 자체가 좀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라서 이스라엘 때문에 항만파업은 조금 묻히는 기분이죠 지금. 네, 그런 분위기고 그 다음에 조선 먼저 하락이 나왔죠. 후판 가격 때문에 먼저 선조정이 나왔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추가 조정이 나오면은 부담스럽지 않게 줍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해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초호황기입니다. 조선산업 이래 초초초호황기입니다. 네, 초초초호황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봐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의견은 그래요. 오늘 별로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아니 당분간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미장이 빠졌기 때문이 아니고 한국은 이 한국 증시를 이끌 만한 주인공이 대장이 없어요 지금. 다른 나라 증시보다 훨씬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요. 현재 리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국 증시는 반등 좀 나오면 조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국 차트를 보게 되면은 빠졌네? 매수 관점. 매수하라고 그랬잖아 그때도. 올라갔네? 경계 관점. 왜냐면 이 2번 동그라미 구간에서는 그냥 항상 정강후약이에요. 아침에 미장 때문에 미장이 올랐다는 이유로 갭상승 출발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갭상승 출발 이후에 항상 정강후약 음봉 마감. 그러다가 이제 또 빠졌죠? 또 올라왔네요. 그럼 여기서 또 경계. 그러니까 지금 미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한국은 원래는 이렇게 내려갔어야 되는 차트인데 미장이 너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내려왔다가 미장 따라서 일단 저가 매수는 들어와요. 근데 올라가면 더는 못 올라가요. 이 매물을 뚫을 만큼 매수는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입을 해서는 안 되는 구간. 제가 자꾸 여기만 들어가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 하죠. 보수적으로 하시라. 오늘은 정강후약일 것 같아. 오늘 굳이 하지 마시라. 저 월요일에 아무것도 편입 안 했다니까요. 텔레그램에 다 써드렸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징검다리 장세고 해서 시장의 큰 틀에서는 별로 기대가 안 되는 하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오전에 좀 낙폭 과하게 출발한다든가 거의 뭐 오늘 한 마이너스 2% 이상 찍어버린다든가 뭐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방산, 조선,
제약은 매수 관점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네,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은 장중 시장 저점 찍으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네,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가 올랐으니까 최근에 조금 올랐었던 항공주들 발목 조금 잡힐 수 있겠죠. 네, 참고해 주시고 혹여나 네, 혹여나 여기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더 격화된다면 증시는 엔케리 사태보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네, 참고해 주시고 근데 지금은 일단 아까 보셨다시피 이란이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에는 네, 결국에는 지금 분위기가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사라질 것 같죠. 네, 사라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 하마스가 지난해에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나서 사망자가 한 1000명 나왔다고 하죠. 이스라엘 국민. 그리고 한 200명 정도가 인질로 잡혀갔죠. 이 중에 뭐 미국인도 했었고. 근데 가자지구 사망자가 4만 명 넘습니다. 네, 거의 뭐 3, 40배의 보복을 이미 한 상황이고요. 하마스는 이 1인자부터 해서 수뇌부까지 지금 다 죽었죠. 네, 다 죽었고, 사실상 거의 지금 조직이 와해되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죠. 네, 헤즈볼라 마찬가지고, 이번에 수장이 폭살로 죽었습니다. 이런 폭격을 피하려고 만들어 놓은 벙커에서 폭살로 죽었습니다. 지금 김정은 뜨끔할 거예요. 왜냐면 헤즈볼라가 사용하고 있는 레바논 지역에 있는 지하 땅굴들을 북한이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북한도 지하 벙커가 있고 김정은 지금 뜨끔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어제 기사 하나 보여드리면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북한 지하벙커 파괴가능, 현무5 공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네, 그냥 뭐 벙커고 나발이고 그냥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벙커고 나발이고 간에 이게 왜냐면 이번에 이스라엘이 사용한 것보다 몇 배가 더 강한 네, 폭탄 무기이기 때문에 그냥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도 좀 뜨끔할 거예요.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막또 네, 삼성전자 감원 소식이 들리네요. 네, 삼성전자 지금 감원 소식이 들리는데 막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고요. 요 텔레그램은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께 오로지 정보만 공유하는 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안 하고요. 회원 가입하라고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정보만 공유합니다. 깔끔하게 잡다한 거 없이 정보만 받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해서 텔레그램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만간 라이브 방송에서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하셨고 파이팅 하시고요. 연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모닝브리핑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